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PD가 비만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다이어트를 작년 9월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안 빠지고 있어요. 정체기. 우리 PD님은 정말 어려운 길을 정말 잘 가고 있는 거긴 해요. 소아비만인 사람들은 다이어트하기 훨씬 어렵거든. 어릴 때부터 비만이 되게 되면 이미 지방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포 수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찌게 되면 더 잘 찌겠지. 그 다음에 많아진 세포 수는 우리가 비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줄이더라도 세포 수가 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피만 줄어들거든. 그러고 나서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또 다시 찔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좀 비만이었다는 분들은 다이어트 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거죠. 또 그런 분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다이어트를 하게 되잖아요. 쪘다가 또 중간에 와서 빠졌다가 쪘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항상 이게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라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조금 방심하고 먹을 때 야 빨리 지금 저장해도 많이 저장해도 우리 주인 언젠가 또 살 빼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장해둬서 잘 이제 이거 나중에 위기 상황이었을 때 또 써먹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장하는 능력이 커지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어떤 걸 습득하게 되냐면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게 돼요. 운동을 똑같이 하잖아. 근데 똑같은 운동에도 나중 되면은 살이 덜 빠지게 돼요. 그것이 그 효율성을 찾아서 칼로리 소비를 가장 적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것이 우리 몸이 작동 기전이에요. 그러다 보니 반복적으로 다이어트를 여러 번 했던 분들은 정말 다이어트 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갖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도 체중 감량을 했다. 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잘한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정체기가 왔잖아요. 이 정체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 몸이 우리 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더 빼지 말자. 그리고 이때 세팅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정체기가 오게 되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적게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를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최소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게 하고 들어오는 것도 이거를 잘 조절해 가지고 저장해서 가지고 지금 이 몸을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정체기에서 벗어나려면 그거를 깨트려 줘야 돼요. 운동을 한다든지 식사의 패턴을 바꾼다든지 계속 유지하지 않아야지 하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음식의 패턴을 바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충분히 우리 몸에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는 걸 줘야 돼요. 그래서 저탄고지가 되게 매력적인 게 여기서 정체기가 되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더 적게 먹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운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은 더 위기라고 느껴요. 에너지 소비를 더 안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자꾸 정체기가 유지가 되는데 이때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잘 하게 되면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안정감을 느끼고 더 에너지 소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탄고지가 그 정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 그리고 운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깨트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인터벌 트레이닝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계속 지속적인 달리기, 지속적인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는 나중에 되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달리기, 그 다음에 천천히 걷기를 반복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해야지 에너지 소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정체기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거식증이 걸려있거나 폭식증. 우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내가 먹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 먹게 되고 물론 처음에는 우울증이라든지 강박증 이런 데서 시작하기도 해요. 그것을 이렇게 먹는 것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먹다 보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늘어나 있는 체중 때문에 이제 먹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는 먹고 구토해내고 먹고 구토하고 이런 거를 막 반복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식욕이 억제가 안 돼. 정말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게 돼. 이렇게 되는 분들도 많은 거죠. 이런 분들이 정말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된 거냐면 이미 몸에 우리 식욕이라든지 의지를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이 다 이상이 생긴 거지. 이런 분들은 정말 다이어트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인생 자체도 우울하고 괴롭고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을 천천히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단계적으로 거쳐 나가는 게 필요한데 정말 이런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잘 상담하고 관리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때도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빨리 뇌에서 안정감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렙틴, 그렘린 호르몬이 있는데 렙틴은 포만감 호르몬이고 그렘린은 배고프다는 호르몬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정에 대해서 식욕의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일
좋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나 저탄고지예요. 저칼로리 다이어트, 우리가 먹지 않고 하는 다이어트는 이런 것들을 더 가중시킬 수 있거든. 그러니까 호르몬들 더 안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호르몬들은 콜레스테롤에서 원료가 돼요. 그런데 지방도 안 먹고 단백질도 적게 먹잖아요. 호르몬 생성도 더 적게 안 되는 거지. 그런 이런 호르몬의 이상이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분들한테는 물론 혼자 하기는 힘들 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해야 되지만 그때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같이 하는 것이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가 있는데,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분들 중에 매일 저녁 술 마시는 분이 있어요. 음주,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음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간에 해독도 안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밤에 잠 안 자는 사람들, 수면장애, 밤 사이에 계속 깨어 있으면은 이게 낮에 깨어 있을 때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깨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코티솔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계속 좀 만들어서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도 계속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가, 각성 상태와 포도당을 만드는 상태가 밤에도 지속이 되고 있으니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밤에 잠을 자고 있어야지 다이어트가 되는데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다이어트가 당연히 잘 안 될 거예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도 이 스트레스의 호르몬들 때문에 활성산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처리가 잘 안 되고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어트가 안 되죠. 수면 시간은 우리가 서카디안 리듬, 생체 리듬에 있어서 정말 좋은 거는 11시에서 1시 사이는 자고 있어야 되는 게 정말 좋은 수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자는 것은 제일 좋지만 만약에 이 시간을 지킬 수 없다면은 수면 전체 시간만이라도 좀 유지해 줘야 되는데 최소 6시간 이상은 자고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8시간이라고는 해요. 근데 현대인이 8시간 자는 거 정말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 이상은 자야지 우리가 다이어트가 되거나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우리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야 돼요. 깊은 수면이 최소한 2번 이상 이루어지려면 6시간은 수면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1시에서 1시 사이에 잠을 잘 수 있다면 너무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6시간 정도는 수면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제일 좋죠. 잠 안 자면 살 빠진다고, 술만 계속 마시면 살 빠진다고, 담배만 계속 피면. 맞아. 담배 피면은 그 다음에 술 계속 마시고 있거나 해서 또는 잠 안 자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기도 해요. 근데 왜 다이어트가 돼요? 영양 상태가 나빠져서 섭취가 안 하니까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알코올 중독 이런 분들 계속 술만 먹고 있잖아요. 다른 거 전혀 안 먹고 영양 상태가 악화되니까 살이 빠져요. 담배 당연히 살 빠져요. 그래서 담배 끊는 분들이 살이 막 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담배 못 끊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우면 살이 안 찌겠냐.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고 더 건강하게 우리가 체중 관리를 하자, 이런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아니 이런 걸로 인해서 살을 빼겠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방법이긴 해요. 자, 그러면은 다이어트 할 때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이 식이요법을 하는데 나는 다이어트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냐면 대부분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이 되게 높은 분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를 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바로 이 인슐린 호르몬을 떨어뜨려서 하는 다이어트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이 탄수화물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슐린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 나 한 2~3개월 동안 저탄고지 했는데 선생님 전혀 살이 안 빠졌어요 했은 분들 중에 저희들이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게 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빨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많은 원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식이를 사실은 제대로 못한 거예요. 아까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하는데도 저칼로리 다이어트처럼 탄수화물도 줄였는데 지방도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탄 저지를 하는 분들이죠.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다이어트가 좀 되지만 어느새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다이어트가 한계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몇 킬로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 전혀 안 돼요. 그러면은 식이요법은 저는 잘하고 있어요 했는데 물어보면 솔직히 지방을 적게 먹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탄 저지가 되지 않도록, 저탄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식이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절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게 먹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거든요.
내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키토제닉 다이어트나 저탄고지를 잘 했는데 다이어트가 잘 안 돼요 하는 분들 중에 식이요법 한 것을 계속 굶으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중간중간에 간단한 자꾸 간식을 먹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나는 오늘 밥도 안 먹었어. 다른 거 다 안 했으니까 중간에 요런 거 과자 하나 조금 양도 많은 양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분들, 또 저녁에 커피 달달하게 또는 마카롱 한 개 이렇게 먹었는데 크게 뭐가 문제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을 빨리 올려버리거나 인슐린을 많이 올려버리는 걸 먹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 대사가 중간에 탁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잘 했는데도 중간에 간혹 간식을 먹는 분들은 하다가 멈추고 해서 제대로 못 달려나가는 거죠. 이런 분들도 저탄고지 했을 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들은 대사 속도를 자꾸 느리게 하는 음식을 훨씬 많이 먹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저탄고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을 잘 많이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키토 제빵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몬드 가루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키토 제빵을 하는 분들도 있고, 유제품을 많이 먹는 분들이 있고, 또 아까 키토 제빵 하는 것처럼 견과류를 많이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녀석들은 대사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탄고지를 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는 경우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확 줄이고 육류, 그 다음에 해산물, 그리고 오일, 그래서 좀 클린 키토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다이어트 식이요법을 해야지만 다이어트가 잘 될 수 있어요. 피디님 어때요? 오늘 이야기 많이 도움 되셨나요? 그러면은 정체기에 있는 거 많이 벗어나시고 파이팅! 자, 오늘 방송 보고 있는 모든 분들도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라요.